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바다낚시 전문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낚TV입니다. 오늘은 밑밥 동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갯바위 감성돔 낚시를 갈 때 누구나 무거운 밑밥통 하나씩은 메고 가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가져간 밑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낚시를 하면서 뿌렸던 밑밥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밥은 감성돔을 비롯한 대상어를 가까운 곳으로 불러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밑밥을 어디에 뿌리십니까? 혹시 찌 가까이 뿌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밑밥이 찌 근처에 정확하게 떨어지면 희열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생각이 바뀌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밑밥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밑밥 운용의 핵심은 동조. 갯바위에서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뿌리는 밑밥은 바닥층에서 미끼와 만나 밑밥 동조를 이뤄야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밑밥 동조란 미끼와 밑밥이 함께 흘러가거나 입질 예상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조가 되지 않고 미끼와 밑밥이 따로 흘러간다면 밑밥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뿌리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밑채비와 밑밥은 다르게 움직인다. 미끼와 밑밥이 동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채비와 밑밥이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채비의 종류나 밑밥의 종류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바람, 조류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반유동 채비는 정해진 수심까지 미끼가 빨리 가라앉은 다음 일정한 수심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밑밥은 수면에서 바닥까지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가라앉아 바닥층에 넓은 밑밥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밑밥이 넓은 밑밥대를 형성하게 되는 이유는 밑밥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비중이 무거운 종류는 빨리 가라앉고 가벼운 종류는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멀리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끼와 밑밥은 물속에서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최대한 좁혀서 교집합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끼가 움직이는 범위와 밑밥이 가라앉는 범위가 최대한 겹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찌 주변에 뿌리는 밑밥의 효과는 초보자를 포함해 반유동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 중 상당수가 찌 주변에 밑밥을 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찌와 가까이 떨어질수록 효과가 좋고 심지어는 낚시 실력이 뛰어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뱅에돔처럼 수면 가까이 뜨는 대상어를 상대로 할 때는 이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밑밥을 이렇게 뿌리면 동조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조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밑밥이 제자리에 그대로 가라앉기 때문에 동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찌 주변에 밑밥을 뿌리면 밑밥은 찌가 있던 1지점부터 조류를 타고 2지점을 지나 3, 4구간에 가라앉지만 찌는 조류를 따라 흐르는 과정에서 갯바위 쪽으로 점차 당겨와서 2-1 지점을 지나 입질 예상구역인 3, 4구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밑밥과 미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유동 낚시는 보통 밑채비를 무겁게 만들어 미끼를 빨리 가라앉히기 때문에 1지점에 떨어진 후 밑채비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앞쪽으로 당겨와 1지점에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또 조류를 따라 흘러가면서도 원줄의 영향으로 조금씩 앞쪽으로 당겨오기 때문에 조류 하류인 3지점이 아니라 그보다 갯바위 가까운 곳인 4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밑밥은 1지점에서 수면에 떨어진 직후부터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조류를 따라 5지점으로 흘러갑니다. 밑밥은 공략 수심이 깊을수록 조류가 빠를수록 멀리 흘러가서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채비와 밑밥은 움직이는 방향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밑밥과 채비를 같은 지점에 던져서는 동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밑밥은 채비보다 조류 상류에 던져라. 반유동 채비는 특정 수심대나 특정 지점을 공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끼와 밑밥이 자신이 원하는 공략 지점, 즉 입질 예상 지점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밑밥 동조를 이루는 것이고 유인 효과를 최대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밑밥을 던질 때는 조류 방향, 조류 속도, 공략 수심 등을 고려해 밑밥이 입질 예상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을 투척 지점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찌 주변에 뿌렸다가는 밑밥과 미끼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비 투척 지점과 밑밥 투척 지점은 별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유동 낚시를 할 때 밑밥을 어디에 뿌려야 할까요? 워낙 변수가 많은 탓에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겠지만 대충 기준은 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채비 투척 지점보다 조류 상류에 뿌리는 것입니다. 채비를 1에 던지면 밑밥은 조류 상류인 2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채비보다 멀리 흘러가는 밑밥을 입질 예상 지점에서 미끼와 동조시킬 수 있습니다. 채비는 멀리, 밑밥은 가까이.
릴 찌낚시 고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채비는 멀리, 밑밥은 가까이 던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채비가 정렬되면서 갯바위 쪽으로 다가오고 조류를 따라 흐르는 과정에서 원줄의 영향으로 조금씩 갯바위 쪽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채비 투척 지점과 밑밥 투척 지점을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밑밥을 1에 던지면 채비는 2에 던져야 합니다. 낚시자리 기준으로 수평 방향으로 밑밥을 더 멀리 던져야 하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채비를 더 멀리 던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밑밥과 채비를 던져야 밑밥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3, 4 구역으로 채비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조류와 수심으로 밑밥 투척 지점 결정. 현장에서 밑밥 투척 지점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조류 속도와 공략 수심입니다. 밑밥은 조류가 빠를수록 공략 수심이 깊을수록 멀리까지 흘러가서 가라앉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류 속도와 공략 수심을 감안해 밑밥 투척 지점을 정해야 합니다. 채비를 투척할 때는 밑밥 투척 지점을 기준으로 조류 하류 쪽으로 던지되 갯바위로부터 거리는 더 멀리 던져야 합니다. 릴 찌낚시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 밑밥과 채비를 던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밑밥과 채비는 서로 다른 지점에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던져야 밑밥이 가라앉아 형성되는 입질 예상 구역으로 미끼가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밑밥은 조류가 빠를수록 수심이 깊을수록 조류 상류 쪽으로 더 멀리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채비는 조류가 빠를수록 수심이 깊을수록 밑밥 투척 지점보다는 하류에 던져야 하고 갯바위로부터는 더 멀리 던져야 합니다. 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찌 주변에 밑밥을 뿌리시는 낚시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갯바위에 나갈 때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